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 이른 아침부터 작은 가판대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헌책과 신문, 간단한 음료를 파는 소박한 가판대였죠. 이른 살의 한기철은 꼼꼼하게 신문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단정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장 사건으로만 그를 바라봤지만 사실 한기철은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 한국상사의 회장이었죠. 신문 사세요.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한기철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신문을 건네는 모습은 누가 봐도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온 상인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까칠하지 않았고 그의 안색은 평생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한기철의 아들 한민우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만 해도 그는 기뻐했어요. 아들이 소개한 예비 며느리 서지혜는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는 32살의 여성이었죠. 우아한 태도와 교양 있는 말투, 깔끔한 옷차림까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만나보셔야 해요. 아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한기철은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그였기에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저처럼 보잘것없는 노인에게도 친절해야겠지. 한기철은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잠시 물러나 정체를 숨기고 서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작은 가판대를 차리고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에서 길거리 가판대 주인으로의 변신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역할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기철이 갑작스럽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4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그였기에 더욱 의아한 일이었죠. 그는 단지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지만 진실은 아들의 행복을 위한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한기철은 가판대 주인 역할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낡은 조끼와 모자, 오래된 안경,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학 연극부 이후 처음이군. 첫날은 서툴렀습니다. 신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고 거스름 돈을 헷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그는 리듬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판대를 준비하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일상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평생 비서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신선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좋아요, 할아버지. 한 학생이 헌책을 사며 말했습니다. 한기철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회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정류장에 단골들도 생겼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사가는 회사원, 등교 전에 항상 신문을 훑어보는 고등학생, 퇴근길에 잠시 책을 구경하는 노부부까지. 그들 모두 한기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혜와 함께 집에 갈 거예요. 아버지도 회사 일정 비워두세요. 아들의 메시지를 받고 한기철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가판대 주변에 작은 CCTV를 설치하고 서지혜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노선과 시간대를 파악했어요. 그녀를 직접 관찰하고 진짜 성품을 알아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기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아들 여자친구를 몰래 시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는 이내 확신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의 위장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판대를 운영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서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이었어요. 한기철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흰 수염을 달아 변장한 채 신문을 정리하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아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서지혜는 가판대를 힐끗 보고는 무관심하게 지나쳤어요. 드디어 시작이군, 한기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서지혜의 모습을 알아낼 시간이었어요. 그는 가판대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틀 후 한기철은 가판대에서 오전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대라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신문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그때 서지혜가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정류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기철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그녀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민우랑 결혼하면 시아버지가 한국 상사 회장이라며? 대박이네. 친구의 말에 서지혜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곧 시아버지도 만날 거야.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 우리 민우는 정말 순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 한기철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서지혜는 대화를 이어가며 무심코 가판대에 다가왔고 신문 한 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훑어보더니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돌아서려 했어요. 손님, 신문값 1,500원입니다. 한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지혜는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죠. 그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거 그냥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쪼잔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어요. 친구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서지혜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문도 물건입니다. 사려면 돈을 내셔야죠. 서지혜는 비웃음을 지으며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가판대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거스름 돈 500원은 됐어요. 그거 가지고 좀 더 많은 신문 사서 장사 잘해보세요.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는 가난한 노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한기철은 표정 변화 없이 돈을 받았지만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여성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서지혜와 친구는 그대로 버스에 올라탔고 한기철은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무례하다니. 그날 저녁 한기철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서지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해 그녀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어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특히 직장에서의 평판, 과거 연애 이력, 가족 관계까지. 모든 정보가 필요해. 비서는 질문 없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서지혜의 모습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대개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한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가판대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지혜를 관찰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근처 편의점을 주시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오전 11시쯤 서지혜가 홀로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기철은 가판대를 잠시 동료에게 맡기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그는 문 앞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안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지혜는 카운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아이스 라떼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잖아요. 서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그녀는 더욱 화를 냈어요. 일 똑바로 못해요. 월급이 아깝네. 이런 간단한 주문도 못 알아듣나.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서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사과하며 새 음료를 준비했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당장 매니저 불러. 서지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반응에 모두가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매니저가 나와 상황을 수습했지만 서지혜는 끝까지 완강했습니다. 음료를 무료로 받고 나서야 겨우 진정된 모습이었죠. 한기철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군. 그는 중얼거렸어요. 서지혜가 편의점을 나서자 한기철은 재빨리 가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계획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대로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한기철은 가판대에서 여느 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라 주변은 활기찼어요. 그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여성은 27살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에 지친 표정이었어요. 한기철은 미소 지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지. 앉게, 아가씨. 그녀는 감사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혹시 이거 봐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손목에는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제 이름은 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서지혜 이사님의 개인 비서예요. 한기철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서지혜의 비서라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멍은 어떻게 된 거지? 소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혜 이사님이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손목을 비틀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1년 넘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한기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까다로운 상사들을 많이 봐왔지만 직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나?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 이사님이 제 부모님 회사와 거래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벌이면 부모님 사업에 해가 갈 거라고 협박했어요. 게다가 제 전 남자친구에게도 압력을 넣어 저와 헤어지게 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지혜는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포악한 인물이었어요. 한기철은 분노를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소희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를 지켜봤어요. 지혜 이사님이 할아버지께 무례하게 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할아버지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한기철은 소희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고 있었고, 그는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있나?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한 것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하지만 지혜 이사님의 인맥이 워낙 강해서 혼자서는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기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의 계획은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서지혜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했어요. 그는 소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나?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한기철에게 보여주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지혜의 폭언, 협박, 심지어 폭행을 지시하는 내용까지 있었죠. 소희 씨, 용기를 내줘서 고맙네. 이 일을 도와주겠어. 하지만 지금은 모른 척해야 해. 내가 계획이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게. 소희의 눈에는 안도와 불안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한기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믿을게요.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소희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어요. 한기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의 임무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아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서지혜에게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기철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늘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비서에게 연락해 소희가 제공한 증거들을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과 메시지들의 진위를 확인해 그리고 서지혜의 직장 내 평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비서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고 한기철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한민우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그리고 서지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지 고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지금 직면하는 것이 결국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철은 여느 때와 같이 가판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전날 밤 비서로부터 소희가 제공한 증거가 모두 진실임을 확인받았고 추가적인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서지혜는 과거 직장에서도 여러 차례 직원 학대로 문제가 되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인맥 덕분에 항상 무마되었던 것이었죠. 한기철은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10시 가판대 앞에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8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한기철은 그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한기철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연극 배우였던 정우진이었죠. 한기철의 부탁으로 특별한 연기를 맡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정우진은 큰 소리로 투덜거리며 가판대 앞에서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지혜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오늘도 당당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완벽한 타이밍에 서지혜의 앞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천천히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서지혜는 짜증난 표정으로 그를 피해 걸어갔습니다. 한기철이 재빨리 가판대를 나와 노인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때 서지혜가 돌아보며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고, 연금 타먹는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를 막고 다녀? 그녀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들릴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기철은 노인을 일으키며 서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서지혜의 말과 행동은 그녀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한기철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 저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주변에 있던 한 여학생이 다가와 정우진의 지팡이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정말 심하네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서지혜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이미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한기철은 정우진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완벽했어, 우진 씨. 정우진은 눈을 윙크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한기철에게는 서지혜의 인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오후, 한기철은 아들 한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8시에 뵐게요. 한기철은 가판대를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증거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녁 식사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8시 한민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많이 수척해 보이세요. 회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한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회사는 걱정 마.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그들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 중반 한기철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민우야, 서지혜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한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어요. 지혜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제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한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어. 그는 노트북을 켜고 소희가 제공한 녹음 파일들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녹음한 내용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한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녹음된 서지혜의 목소리는 그가 알던 여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폭언과 협박, 비서를 학대하는 내용, 그리고 오늘 아침 노인을 모욕하는 말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사람이 정말 지혜라고요? 한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CCTV 영상도 있어. 한기철은 편의점에서 서지혜가 직원을 괴롭히는 장면과 오늘 아침 노인을 무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민우는 말없이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모으셨어요? 한기철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최근에 버스 정류장 가판대 주인으로 일하고 있었어. 한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기철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서지혜에 대한 의심, 가판대를 차린 이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 연애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단다. 하지만 내 평생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서 한민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어요.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결혼을 할 뻔했네요. 한기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지혜 씨가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모습은 가면이었어. 진짜 그녀의 모습은 이런 거야. 사람의 본성은 그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한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을 취소해야겠어요. 지혜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한기철은 손을 들어 아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내게 계획이 있어. 이튿날 아침 한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죠. 어젯밤 그는 아들과 함께 서지혜에 대한 모든 상황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민우는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괴로워했지만 냉정을 되찾고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민우야, 단순히 그녀를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그녀의 악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기철의 말에 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서지혜의 진짜 모습을 알았고 그녀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가판대 주변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한기철은 신문들을 정리하며 때때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 예정대로 소희가 가판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한기철의 격려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준비됐나, 소희 씨?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지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한기철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장을 조금 더 확인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노인답게 보이도록 수염과 주름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대기업 회장 한기철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죠. 10시 정각 서지혜가 한민우와 함께 정류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기철은 소희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고 소희는 계획대로 자리를 떠났어요. 한민우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평소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줘, 지혜야. 내가 커피 2잔 사올게. 한민우는 서지혜를 가판대 근처에 두고 커피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서지혜는 혼자 서 있었고 한기철의 가판대와 아주 가까웠어요. 그녀는 한기철을 알아보고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기철은 천천히 가판대에서 나와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러 서지혜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가씨, 혹시 신문 한 부 사실래요? 오늘 특별히 좋은 기사가 많습니다. 서지혜는 짜증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됐어요. 관심 없어요. 한기철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신문을 안 읽나 보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하는데. 아저씨,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제가 지금 바빠요. 서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한기철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안경을 벗고 수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등을 꼿꼿이 펴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소개가 늦었군. 나는 내가 감히 무시했던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이끄는 한기철 회장이다.
서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은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서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냉정한 표정으로 서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한민우의 아버지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내 진짜 모습을 지켜봤지. 그때 한민우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있지 않았어요. 대신 USB 메모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 이제 그만하자. 여기 내가 소희 씨와 다른 직원들에게 한 행동들의 증거가 있어. 서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민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한민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내 진짜 모습을 봤어. 나는 폭력적이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그 순간 소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몇 명의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 모두 서지혜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지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민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지혜. 그리고 너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소희 씨를 비롯한 내 피해자들이 이미 고소장을 준비했어. 한기철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들은 모두 검찰에 제출될 거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이야. 서지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졌는지 알아. 이런 짓을 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한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내 권력은 여기까지였다. 서지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민우를 노려보더니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소리내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민우야. 정의로운 선택을 한 것이야. 소희와 그녀의 동료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침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 뻔했어요. 한기철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렴. 그것이 진정한 인품을 보여주는 거란다.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지혜의 폭력과 협박에 대한 고소장이 정식으로 제출되었고 언론에도 그 소식이 알려졌어요. 유명 기업 임원,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 폭행 및 협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뉴스에 실렸죠. 한기철이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서지혜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법적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민우는 처음에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성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점차 마음을 추스르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지혜의 본 모습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는 항상 완벽했거든요. 한기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법이야. 게다가 서지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숨기는 사람이었지.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는 아버지의 지혜에 더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갑판대 주인으로 변장한 아버지의 용기와 결단력이 놀라웠어요. 한기철은 여전히 갑판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갑판대에서의 일상이 그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매일 아침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신문과 커피를 통해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를 젊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한기철이 갑판대에서 헌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을까요? 한기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있지요. 해밍웨이의 명작이죠. 그는 책장을 뒤적이다 오래된 양장본 한 권을 꺼냈어요. 책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본이에요. 여성은 기쁜 표정으로 책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와, 정말 멋진 책이네요.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만 학생에게는 8,000원에 드릴게요. 여성은 웃으며 답했어요. 고맙지만 저는 이미 직장인이에요. 10,000원 드릴게요.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한기철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은 잠시 해밍웨이의 작품과 문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성의 지식과 통찰력은 한기철을 놀라게 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제 이름은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갑판대의 주인 한기철이라고 합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한국 상사의 한기철 회장님이신가요? 한기철은 놀랐습니다. 그의 변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녀가 알아본 것일까요? 어떻게 아셨죠?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봤어요. 서지혜 사건에 관한 기사였는데 회장님께서 갑판대 주인으로 변장하셨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선택하시는 안목이 평범한 갑판대 주인 같지 않았어요. 한기철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한기철은 지은의 지적인 매력과 겸손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고 갑판대를 찾아오는 노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며칠 후 한민우가 갑판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회사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버지, 이사회에서 계속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한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란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들을 말이야. 한민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지은이 갑판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민우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책 몇 권 더 보러 왔어요. 한기철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 씨. 이쪽은 내 아들 민우예요. 한민우와 지은은 악수를 나누었고 한기철은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지의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한민우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내일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한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민우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변장할 필요는 없겠지. 전화기 너머로 한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잘 알아볼게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다음 날 한기철은 가판대에서 지은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민우의 저녁 식사 초대를 전했고 지은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한기철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한기철의 가판대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그는 신문과 헌책들을 정리하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서지혜는 법적 심판을 받고 있었고 그녀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한기철의 추천으로 한국 상사의 자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가판대를 찾아와 한기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한기철은 그녀의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한민우와 지은의 관계도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어요. 지은은 한민우가 서지혜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성품은 한민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아버지,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기철은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은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그것이 한기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습니다. 오전 11시 지은이 가판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기철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웃었어요. 회장님, 이제 슬슬 회사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 상사가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한기철은 커피를 받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회사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소박한 가판대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가판대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이렇게 직접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야. 지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도 경영하시면서 주말에는 가판대를 여는 거예요. 한기철은 그녀의 제안에 감탄했어요. 그것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회사의 책임도 다하면서 가판대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지은 씨는 정말 지혜롭군요. 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민우가 가판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아버지와 지은에게 인사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희 씨가 이끄는 팀이 새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냈어요. 그녀의 리더십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한기철은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희의 능력을 믿었고, 그녀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때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이야기, 책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나누었어요. 한기철은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민우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지은 씨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요. 한기철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서지혜와의 경험 이후에도 새로운 관계에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축하한다, 민우야.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은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민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회장님도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한기철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지은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철은 가판대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작은 가판대가 그의 인생에 가져온 변화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아들을 잘못된 결혼에서 구했고 소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군.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 말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이 가판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였어요. 그는 지은의 제안처럼 두 세계를 모두 유지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판대에 불을 끄며 한기철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행복, 소희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단순한 변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 한기철의 가판대 주변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신문과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가판대 운영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죠. 한기철은 작은 테이블 위에 커피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인연을 맺은 단골 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였어요. 할아버지, 신문 한 부 주세요. 밝은 목소리에 한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보이는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한기철의 가판대에 자주 들르는 단골이었죠. 민지야, 오늘도 신문을 읽는구나.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한기철은 신문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신문을 사서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녀는 미래의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왜 과자랑 커피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 가판대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란다. 작은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해.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축하해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한기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가 첫 번째 손님이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기철의 가판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매일 커피를 사가던 회사원들, 헌책을 찾던 노부부, 그리고 소희와 지은도 찾아왔어요. 그들 모두 한기철의 100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한민우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포옹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변장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판대 주인이 되셨네요. 한기철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재미있단다.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 소희는 한기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멋진 만년필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한기철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소희 씨. 자네는 스스로의 용기로 새 삶을 얻은 거야.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지. 지은은 특별히 선별한 고전 문학책 5권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녀는 한민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한민우가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약혼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철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려. 모두가 축하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작은 가판대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기철은 작은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가판대를 시작할 때 단순히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판대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지위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하는 얼굴들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상사의 회장직으로 돌아가되 이 가판대도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이 작은 가판대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한민우는 아버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한기철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는 기업가로서의 책임도 다하면서 가판대에서 발견한 소박한 행복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어린아이가 가판대로 다가왔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한기철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신문 한 부 주세요. 한기철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래, 어떤 신문을 원하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신문이요. 한기철은 웃으며 어린이용 신문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신문이란다. 아이는 기뻐하며 신문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가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한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선물입니다. 이 작은 순간에서 한기철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을 넘어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류가 주는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한기철은 가판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우와 지혜는 그를 도와주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한민우가 말했습니다. 한기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들아. 나는 정말 행복하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그들 셋은 함께 가판대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한기철은 그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